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혼의 술사 느낌으로 인형을 꾸며볼 거예요. 인형은 MSD의 노메이크업이라고 판매를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인형을 딱 오픈했을 때 약간의 화학약품 냄새가 조금 심하더라고요. 인형을 꺼내서 다리를 보호하고 있는 스펀지들을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꺼낸 인형으로 오늘은 술사라는 느낌에 맞게 판타지적 요소를 더해서 인형을 화려하게 꾸며볼 거예요. 가장 먼저 한복 바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바지 패턴은 제가 미리 그려왔는데요. 이렇게 조각내서 오린 다음에 원단에 맞게 그려주고 잘라주었어요. 원단과 같은 색인 검정색 실로 바꾸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조각낸 원단들을 하나하나 다 이어주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린 황진이 영상에서도 한복 바지 만드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인형 다리에 딱 맞게끔 바지를 재단했어요. 양쪽 끝을 겹쳐서 박음질 해준 다음 같은 방식으로 안감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안감을 안쪽에 겹쳐서 다리 밑단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안감을 꺼내고 겉감과 겹쳐서 다리 라인을 따라 박음질을 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바지를 일자로 쭉 박음질했지만 다음에 만들 때는 살짝 둥글게 굴려서 박음질해도 모양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검정색 원단으로 바지를 만드니까 가죽 바지처럼 멋진 느낌이 나왔어요. 바지 윗부분에 허리 말기를 달아줄 건데요. 무난하게 바지와 같은 색 원단으로 달아주었어요. 그려둔 바지 선에 맞춰서 핀셋을 하나하나 조심히 꽂아주었고요. 손바느질을 이용해가지고 바지를 마무리해줄 거예요. 완성된 바지 허리에는 고무줄을 넣어서 인형의 둘레를 맞춰줄 건데요. 허리에 맞춘 고무줄이 풀리지 않도록 실로 단단하게 잡아주었고요. 길이도 허리에 맞춰서 딱 잘라주었어요. 완성된 바지를 뒤로 하고 저고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저고리는 길이가 긴 장저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하의와 세트 같은 느낌을 위해서 같은 원단인 검정색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패턴을 그려서 등솔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등솔은 말 그대로 등의 가운데에 꿰맨 자국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펼치면 저고리 모양이 대충 나와요. 안감은 좀 뻣뻣한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겉감과 맞댄 다음 겉감의 모양대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원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핀셋으로 잘 고정해 주었고요. 베레 부분과 옆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제 저고리 모양대로 가위질을 해줄 거예요. 오차가 나지 않도록 조심히 해주었고요. 이제 마무리로 베레 부분과 옆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팔 부분을 좀 더 둥글게 만들어 줄 건데요. 저고리도 약간의 변형만 주어도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다양함이 있어서 만들 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실밥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히 뒤집어 주었고요. 깔끔하게 다려주었어요. 허리 말기를 만든 것처럼 깃도 달아주었고요. 단추를 이용해서 저고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든 저고리를 인형에게 한번 입혀볼 거예요. 저고리는 잠시 벗어두고 가발 캡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머리 둘레에 맞춰서 다듬어가며 만들어 주었어요. 가발 캡에 가발을 붙여줄게요. 판타지적 느낌을 위해서 여러 동양풍 일러스트를 찾아봤었는데 대부분 일러스트에 도깨비불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발은 도깨비불의 색과 비슷한 청록색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가운데를 갈라서 가르마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가발을 반대쪽으로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인두다리미로 눌러 주었어요.
마무리로 갈라진 가르마를 본드로 고정시켜서 완성시켜 주었어요. 이제 리페인팅을 시작해 줄 건데요. 눈에 가장 먼저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진갈색 색연필과 검정색 색연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었어요. 눈꼬리는 눈매에 맞게 일자로 뻗어가면서 살짝 내려가게끔 그려주었고요. 진갈색 파스텔을 사용해서 아이라인의 위치를 좀 더 선명하게 잡아주었어요. 같은 색으로 쌍꺼풀 라인도 칠해주었어요. 눈 밑도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그려주었는데요. 쌍꺼풀 부분에는 진갈색과 붉은색을 섞어서 라인을 선명하게 잡아주었고요. 눈 주위에는 머리색과 비슷하게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발라주었어요. 넓은 붓으로 뭉친 부분도 풀어주었어요. 눈썹은 진한 회색과 하늘색을 섞었는데요. 파란색으로 할까 하다가 너무 과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칠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영상이 찍히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배터리가 나가서 카메라 전원이 꺼져 있었더라고요. 입술 칠하는 과정도 다 날아가서 이렇게 갑자기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아쉬운 대로 리페인팅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입술은 붉은색 아크릴로 진하게 잡아주었어요. 연해진 화장들을 더 진하게 잡아주었는데요. 눈썹도 더 칠해주었고요. 아이라인은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더 진하게 칠해주었어요. 눈매가 너무 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섞지 않은 파란색 파스텔로 과감하게 좀 더 칠해주었어요. 볼에는 입술과 같은 색인 분홍색 파스텔로 덮어주었는데요. 둥글게 올라간 느낌으로 볼 전체를 칠해주고 중앙 부분을 더 도드라지게 표현해 주었어요. 흰색 색연필을 눈 앞머리와 인중에 칠해서 윤곽을 좀 더 잡아주었고요. 에나멜을 사용해서 입술과 눈 아래 부분도 발라주었어요. 진주펄을 사용해서 얼굴에 광을 내주었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촘촘한 모양의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눈에 맞게 연출해 주었습니다. 기존의 안구를 끼워 넣어서 헤드를 완성시켜 주었어요. 한복의 마지막은 천릭 다포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아무래도 그 당시 복식 중에서는 가장 활동성이 있는 의상이어서 드라마 속 술사의 대부분은 이런 천릭 다포를 입고 있어요. 저는 추석 기간에 맞춰서 올릴 만큼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노란색 원단을 선택했습니다. 초반에 장조고리를 만든 방식으로 먼저 반팔 저고리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내겹박기를 할 때 베레 부분을 같이 박음질하지 않아서 이렇게 밑이 트여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었어요. 저고리를 잘 다려서 펜자국을 지워주고 이제 깃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깃 부분에 가위집을 내주고 같은 색 원단으로 끝이 둥근 깃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인형에게 맞는 길이에 여분의 1cm씩을 더해서 조금 모자르지 않게 만들었어요. 화면처럼 윗부분은 전부 박음질을 해주었고요. 남은 부분은 전부 잘라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래 부분에 시접을 접어서 뒤집어 줄 건데요. 깃의 앞부분까지 꼼꼼하게 안으로 넣어 주었어요. 앞이 둥근 모양으로 라인을 수정해 주었고요. 선에 맞춰서 깃을 달아줄게요. 오차가 나지 않게 핀으로 잘 고정해 주었고요. 원단과 비슷한 색인 노란색 실로 바느질을 해 주었어요. 안쪽의 원단을 잘라내고 깃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허리 부분에는 말기를 달아서 지저분한 실들을 안 보이게끔 정리해 주었는데요. 이 사이에는 주름 치마를 만들어서 안쪽에 넣어 줄 거예요. 간격을 촘촘하게 잡아서 접어주었는데요. 남은 노란색 원단이 이것밖에 없는데 주름을 촘촘하게 잡으니까 원단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은 이렇게 판판한 형태로 그냥 두었습니다. 허리 말기 사이에 치마를 넣어서 이렇게 예쁜 천릭 다포를 완성해 주었어요. 저고리에 쓰였던 검정색 원단으로 긴 끈을 만들어 고름을 달아 주었는데요. 완성된 천릭 다포를 인형에게 입혀주고 앞쪽에는 고름을 이용해서 여며 주었어요. 허리에 묶을 끈은 빨간색 원단을 잘라서 이렇게 금박을 붙여서 만들어 주었는데요. 만들고 나니까 넓이가 좁은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끈을 다시 수정해서 허리에 달아 주었어요. 이제 허리 장신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나비 모양의 비즈에 핀을 넣어서 고정시킨 다음 그 밑에는 링을 연결해서 안 쓰는 귀걸이를 연결해 주었어요. 예전에 샀던 인형에게 있는 귀걸이인데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길 잘한 것 같아요. 뒤에 핀은 잘라내 주었고요. 검정색 나비 파츠로 같은 모양의 장신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허리띠 같은 금속 장식에 장신구를 달아 주었어요. 그냥 나비 장식만 다는 것보다는 좀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면과 같은 금색 큐빅 체인을 이용해서 기다랗게 장식을 해줄 거예요. 양쪽 끝에는 붉은색 실을 달아서 티가 나지 않게 허리에 매달아 주었어요. 이제 헤드를 연결하고 가발을 한번 씌워 볼 거예요. 나비 파츠로 머리 장식을 만들어 줄 건데요. 두 개의 파츠를 이용해서 입체감 있게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레진에 흰색 조색제를 넣고 금색 가루를 넣어서 아이보리색의 받침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원래는 흰색으로 만들까 하다가 금색 파츠와 이어지게끔 아이보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둥근 받침으로 만들어서 나비 파츠를 그 위에 얹어 주었어요.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빨간색 구슬도 얹어 주었고요. 허리에 사용했던 금색 체인을 이용해서 머리 장식의 둥근 부분을 둘러 주었어요.
이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줄 건데요. 드라마 1화에서 낙수가 활을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활을 만들어 장식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폴리머 클레이로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집에 오븐이 없어서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해외 배송으로 몰드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활은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화살은 금색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금색 펄가루를 과하게 넣어서 이렇게 화려한 색의 레진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몰드에 부어 줄게요. 뭉친 부분은 이렇게 잘 풀어주었고요. 이제 활과 화살을 꾸며줄 거예요. 금색 장신구들을 이용해서 꾸며줄 건데요. 이렇게 끝이 뾰족한 형태의 금속 장식을 화살 날개에 붙여주고 그 위에 꽃무늬 느낌의 비즈도 붙여주었어요. 화살 쪽의 구멍은 금색 레진으로 만든 도넛 형태의 파츠 위에 진주를 올려서 가려주었어요. 화살의 날개와 촉이 어색하지 않도록 체인으로 연결해서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활의 손잡이 부분은 전통 문양의 파츠로 꾸며줄 건데요. 손잡이에 들어가게끔 니퍼로 구부려서 모양을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만든 활과 화살을 인형에게 장식해 줄게요. 마무리로 버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바지와 이어지게끔 같은 검정색 원단을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버선 모양을 구름처럼 굴곡지게 만들어 줄게요. 뒤집을 때 모양이 잘 나오도록 가위집을 꼼꼼하게 내주었어요. 버선까지 신겨주면 오늘의 한복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기념 환혼의 술사 느낌인 판타지 분위기로 인형을 꾸며주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양한 한복을 만드느라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 즐거운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멋진 한복으로 찾아뵐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